어제 잠시 지방 그 야외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푸르른 산과 초목과 잘 뚫린 도로를 보고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3년 만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더 야속하게 밉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일찍부터 중국인을 막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대한민국 온 땅에 퍼져서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어디 수입해 쓴다 그러고 세금은 또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지 부동산 정책도 엉망이고 이러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안팎으로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어도 4.15 부정선거 우리는 이 한 놈만 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놓치는 순간 2년 후에 대선 없어요. 2년 후에 대한민국에 선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에 올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똑바로 세워지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 놈만 패기 위해서 앞장서신 분, 깃발 들어주신 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재단에 피를 뿌려주신 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에도 와주셨습니다. 다행히 하늘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가 오늘 뭐 비 소식도 약간 있던데 오늘 이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단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호영 미래통합당의 원내 대표께서 다행히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법원은 왜 25건 이렇게 재검표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질 않느냐, 왜 받아들이질 않고 재검표를 미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주호영 원내 대표를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이 좀 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딱 한마디라도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재검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8.15라는 큰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 행사가 될 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뭐 하야하라 이런 것도 좋게 퇴진도 좋겠지만 반드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권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8.15 행사를 어디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검표 실시를 외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검표를 실시하라라는 것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검색 언어로 올려보자 해서 그 검색이 그 세대별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로도 올라갔다 이런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나와 계시는데 우리 유승수 공동대표 계시죠. 유승수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애국 유튜버들이 중심이 돼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죠. 5월 5일부터 밤을 새고 계시는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밤을 새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유튜버들이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는 쓰레기차, 폐지차를 몰래 뒤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서울 시흥대로에 있는 우진 고물상 앞에 섰어요. 그래서 거기 서길래 뭘 싣고 왔느냐 물었더니 그 운전기사분께서 그러셨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내
밥줄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쓰레기를 전부 다 하치를 하고 가서 그 쓰레기를 뒤져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들 갑툭튀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벌써 2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진석, 박수현이라는 이름이 쓰인 투표용지였습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QR코드가 찍혀 있었다는 것은 사전투표용지라는 것이었는데,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까지 찍힌 그런 완벽한 투표용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찢긴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멀쩡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면은 안 된다. 이게 왜 여기에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나올 리가 없다. 그거는 어디에서 투표를 하는 척하고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빼서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유튜버들이 버린 것이다, 이런 모함까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경주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경주에서 투표가 된 사전 투표용지였는데 프린터로 뽑다 보니까 구겨져서 잘못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고 다시 뽑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앙선관위가 아무 말 잔치나 하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QR코드는 일회성이다. 딱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다음 게 또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알 수가 있다. 그건 무작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을 자기네 입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를 찢어버리고 다음 거 똑같은 번호의, 일련 번호의 QR코드를 생성해서 그 QR코드로 투표한 것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해온 딱 똑같은 QR코드를 가진 투표용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는 다 부정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것은 그 폐기물을 따로 담는 봉지에 봉인을 해서 버렸다. 그런데 그 용지, 그 봉투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그 봉투에는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봉인된 봉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외투표지, 제외투표인 투표용지, 그 명부를 찢어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봉인 테이프도 붙어 있었고 봉인이 찍혀 있었어요. 봉인 테이프와 봉인을 찍었다는 것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찢긴 채로 발견이 되었고 내용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투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그 절차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기면 뭐예요? 실수입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무효 선거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는 바로 무효라고 여러분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여기 우리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소연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출마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거기에선 무엇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훑고 뒤를 쫓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민간인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선관위는 무법지대라는 게 판명이 된 거죠. 예, 헌법 위에도 있고 헌법도 위에 있고 헌법도 자기 밑에 있고 법률도 자기 밑에 있고 국민도 자기 밑에 있는 이런 오만방자한 중앙선관위를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민간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단체들의 대표들이 계시죠. 그 대표들이 어떤 사람과 24번의 통화를 했다, 어떤 사람과는 25번의 통화를 했다 해서 통신을 또 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전화를 다 엿듣고 있다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그 기분이 어떤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긴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요, 다음에 억압받는 독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 시대에서 어떻게 독재로 넘어가는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통신 감청과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이 정권을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 사막의 낙타 코를 얘기하는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이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바깥에서 자던 낙타가 얘기를 했습니다. 코를 내밀고 코를 들이밀고, 텐트 안에 들이밀고, 이거 추워서 그러는데 내가 제일 추운 게 이 코니까 이 낙타의 코만 좀 텐트 안으로 집어넣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럼 코만 집어넣어라 했더니 얼굴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코 집어넣은 김에 얼굴도 좀 집어넣자고, 다음에 목이 춥다고, 다음에 어깨가 시리다고, 다음에 허리가 차가워서 안 되겠다고, 들어오는 김에 엉덩이까지 들어오자고, 꼬리만 남겨놓을 수는 없지 않냐고 그래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쫓겨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솝우화의 제목이 하필이면 낙타의 얼굴, 낙타의 꼬리가 아니고 낙타의 코예요. 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낙타도 코, 목, 허리, 등, 어깨, 엉덩이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 낙타의 코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창을 던져요. 창으로 뭘 찌른다고 할 때 그 창이 쑥 들어갈 때까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창 끝입니다. 창 끝. 그 창 끝을 영어로는 spearhead라고 합니다. 그 창 끝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 문재인도 갈아치고 싶고, 지금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 부정선거를 만든 5명의 적도 없애고 싶고, 대법원 저 사람들도 바꾸고 싶고, 다음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몽땅 바꾸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또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석방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화살촉, 창 끝이 되는 것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검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제기한 연수을 지역의 재검표입니다. 이 재검표 다음에 이 4.15 부정선거 규탄 대회하는 우리들, 이 규탄 대회를 혹시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혹시 저 민경을 위해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도둑맞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참정권, 이것을 되찾기 위한 숭고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주 씨 저기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대법원 판사들, 특히 주심 4명,
네 사람에게 민경욱 것 빨리 까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저희까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명예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Justice. 저 사람들을 대법관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Justice, 대법관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한 장씩 만들어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저 앞에서 출근하는 그 사람들 차 앞에서 흔듭시다. 역사의 주인이 되지 말거라. 당신에게서 법을 배운 우리가 부끄럽다. 당신은 우리의 역사를 망칠 작정이냐. 이렇게 외쳐서 그들의 명예감을 자극합시다. 그들에게 수치감을 줍시다. 그들에게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 곳이라도 먼저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순간 재검표 이후에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5명의 오적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번 선거에서 공공해석이라고 얘기했던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QR코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외칩시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순서들이 준비하고 있고, 신발 열사 오셔서 그분이 겪은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 민주 세력이여 총 골겨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애국 자유시민이여 총 단결하라. 대법원은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예, 따가운 시간에도, 이 따가운 편 안에서도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우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언제나 웃음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옆에 아까 이름 대던데 민경욱 대표님이 김은주 씨, 야 대단한 분이야. 난 저 사람 보면 힘이 나요. 우리 모두가 김은주 씨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민경욱 대표를 여러분들이 왜 응원하고 제가 왜 응원하겠습니까? 저는 민경욱 대표 그 전에 잘 몰랐어요. 부정선거 터지고 나서 집회 장소에서 처음 뵀는데 인간성도 잘 모르고 정신이 없어서 여기 이제 호주머니가 이쪽 반쯤 나와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오늘 다녀. 정신이 없어. 오로지 4.15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쳐서 정신 다 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이거 꼭 밝혀야 돼. 호주머니 다 너덜너덜하게 다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입니다.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조사 나와라, 저기서 불러대고, 경찰, 검찰, 선관이 아주 신들났어.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싸울 건데요. 고무적인 거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민경욱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죠. 유승수 변호사랑. 거기서 중요한 거 밝혔잖아. 그건 조금 전에 설명하셨고. 그랬더니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들 열심히 있으면 서로 봐요. 박자들이 안 맞잖아. 박자들. 자, 예행 연습하세요. 예행 연습. 337 박수처럼. 이거 복들 좀, 이거 훈련이 좀 돼야 돼. 자,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정선거를 밝히겠냐. 아이고. 형님,
아저씨 그러면 되겠어요? 자 이거 나갈 때마다 박자가 나와야지. 자 갑니다. 아니 나갈 때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래서 밝힐 수 있겠어요? 자 갑니다. 에이 진짜 고등학교 때 교련도 안 받았구나. 이 아주머니 뭐 아직까지 치고 그래. 참나 미치겠다. 마지막 한 번 안 하면 포기다 진짜. 이거 나갈 때 빵 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빵 치고 다시 합니다. 아예 관둬라 아니 이래가지고 기차 박수도 몰라. 소풍들 안 갔어 고등학교 때.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전부 다 같이 기차 박수 갑니다. 기차 박수 알죠? 이거 나갈 때마다 박수 치는 거 여러분 박수 알죠? 네 갑니다. 틀렸어요. 저 집에 가서 좀 아주머니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이거 좀 연습 좀 해요. 식탁에다가 숟갈짝으로 좀 연습 좀 해 집에서. 알았어. 네 언론들이 지금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중앙일보 물론 터뜨렸고요. 세계일보 터뜨렸습니다. 세계일보는 뭐에 대서특필했는데 뭘 대서특필했냐면 아까 민경욱 대표가 얘기한 사찰. 민간인 사찰했다. 어디가? 선관위가. 아니 범죄자를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조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장 발부하에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거예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뭔데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통화 감청을 했다는 거예요. 민간 사찰. 이거를 세계일보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도 짧게 보도를 했고요. 네, 지금부터 보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정진석 의원이 약간 실토 비슷하게 뒤늦게 충격이다 뭐 이러면서 나왔어요. 밝혀라 이러고. 그 다음에 아까 민경욱 대표도 얘기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여기 뭡니까 그때 열어준 소통관 열어준 권영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요 지금 민경욱 대표는 현역이 아니니까 그 장소 못 빌려. 근데 권영세 의원이 신청을 해서 기자회견 장소 내주는데 그건 뭐냐면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코멘트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밝혀라 하고 말도 안 된다 하고 권영세 의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통합당에서도 보면 여태까지는 부정선거는 알았는데 내가 일단 금배지를 달았어. 이거 시끄럽게 해서 좋겠습니까? 가만히만 넘어가면 그냥 뭐 나는 금배지 달았고 다음에만 부정선거 안 하는 시스템만 만들면 되겠지. 니들 떠들어라 그래. 나는 가만히 있을래.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돌아가는 게 보니까 보도가 터지기 시작하네. 서초동에 여기 나온 분들이 식을 줄 모르네. 지치질 않네. 아니 민경욱이 저 사람 또라이가 여기 막 너덜너덜하게 다니면서 난리 치네. 이봉규 저것도 막 미쳐가지고 돌아치네. 유튜버들 여기 나와 계시는 유튜버들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네.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왔네. 사진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네.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통합당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온 탕하로 다시 돌아오라. 통합당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다 여러분. 자 늦었지만 지금부터 참여하면 당신들을 다시 우리가 지지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도 방치하면 영원히 통합당 끝나는 거야. 니네는 안 봐 이제. 다른 신당 대안이 나옵니다. 근데 눈치를 채고 몇몇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고무적이고 잠시 후에는 신발 열사가 나오는데 야 세상에 열사가 되기를 신발 하나 던졌다고 열사가 되네. 오죽 문재인이가 미우면 그 앞으로 신발 던진 걸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오죽 밈대 나 대신 신발을 던졌다 이거잖아요. 나 대신. 아니 그거 싸대기 좀 맞히지 그랬어. 옛날에 백옥자 선수 있었어요. 백옥자 아는 분?
요거 6학년 다 됐다. 저거 봐요. 5학년 5반은 넘은 사람이다. 4학년들 백옥자 몰라. 백옥자 선수가 아시아의 마녀라고 초포한 원반 던지기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그때 육상에서 한국이 금메달 어떻게 따 육상에서. 그 사람이 던져서 문저인 맞박에 그냥 신발에 갖다 꽂히는 건데. 아, 일본이 던졌는데 근처는 왔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시원했잖아요. 그죠? 시원했죠? 네. 그래 지난주 퍼포먼스를 여기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해서 신발을 한 짝씩 들고 우리가 저 파도 타기를 했잖아요. 신발 들고. 그랬더니 항의 전화가 왔어요. 서초구청장에서 전화 오고 여기저기서 발냄새 때문에 이 동네가 난리가 났대. 오늘은 신발 벗지 마라. 아이 땡피테 발냄새가 여기서 수만 명이 신발을 드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오늘은 신발 던지지 마시고 오늘은 신발 여사가 직접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온 국민이 특히 부정선거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전부 열사가 돼야 돼요. 열사. 우리 북치는 분들은 북치는 소녀 열사가 돼야 돼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북치는 열사. 불철주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우리 유튜버들 돈 많이 버는 거죠. 돈 안 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는 60만인데 구독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래도 유튜버 중에서 메이저인데 노란 딱지 붙이고 이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그게 수입이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이 구독자가 많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땡빛에 나와서 이걸 하겠어요? 돈 때문에? 천만에 부정선거 밝혀서 자유대한민국 작자는 거예요. 자, 애국 열사 유튜버들에게 박수 주세요. 우리 모두가 열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요 시민단체들 이 시간 현재에도 과천 중앙선관위 옆에서 텐트 치면서 거기서 감시를 해. 선관위에서 트럭 나가는 거 발견한 거 아니야. 쫓아갔잖아. 거기서 텐트 치고 자 거기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구리선관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뭐가 있어요? 불육이 쟤네들이 불육이라고 하는 그래 빠밤 그거지? 빵 하면 반갑다고 그러는 거지. 저번에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빵! 저분들 이제 애국 열사야. 저분은 크락션 열사. 우리 모두 열사가 되는 거야. 크락션 열사 한 번 더. 크락션 빵!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크락션 열사 한 번 더 빵! 이거 신호 맥혀서 빵한 거구나. 좌파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부 열사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구리선관위 앞에서 아직도 밤을 새고 돗자리 깔고 선관위 죽으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몇 달이야? 거기에 전자개표기가 거기 있어요. 8대가. 그거 증거 인멸하지 않게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발이 퉁퉁 불어뜯고 막 몸이 아프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열사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민경욱 대표한테 6장 투표지 건넨 분 있죠. 이종원 열사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의 증거를 갖다가 잡아다가 그것도 자기가 훔쳐온 것도 아니야. 거기 있는 선거 관리 관계자가 이거 부정선거 의심이 있으니까 50대 남자래요. 그분이 이분한테 쓱 몰래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딱 가서 화장실에서 보니까 이거 투표지네. 근데 이거 증거가 되네. 그래서 민경욱 의원한테 전달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범죄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이분을 갖다가 얘네들이 뭐가 무서워서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의인을 탈취범 도둑놈에서 몰아가지고 이거 뭐야 선거법 위반으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이종원 열사를 위해서 한번 함성 질러주세요. 이종원 열사를 여러분들이 박자 좀 끊을 때 끊어주세요 형님. 아이 박자도 아까 못 맞추시더니 그냥 신났다고 나서없이 이종원 열사를 누가 구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출해 줍시다.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구리선관위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기 우리 유승수 변호사라든가 우리 4.15 부정선거 박주현 변호사 여기 나와 있네요. 박주현 변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도와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법으로 열사야. 법조인 열사들 박수 쳐주세요. 예.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은 무슨 열사 할래? 하나씩 대봐. 뭔 열사 할래요? 댓글 열사. 야, 저 머리 좋다. 댓글 열사 좋아. 그래, 넌 목소리 열사 해라 그래. 저 목소리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지. 목소리 열사도 나오고 댓글 열사.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선거 관련 그 뉴스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데 열심히 댓글을 달아줘야 돼. 그 댓글 열사예요. 댓글 열사들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또 어떤 열사? 또 어떤 열사 있어야 돼? 삽질 열사! 예? 삽질 열사! 삽질을. 부지런히 퍼날라야 됩니다! 아, 삽질 퍼 날르는 삽질 열사. 삽질 열사 박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열사? 이래서 되겠냐? 내가 가르쳐줄게. 여러분들이 무슨 열사 해야 되냐면요, 전부 다 애국 열사지.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이거야. 자기 분야를 살려서 전화 열사 해야 돼요. 전화 어디다 해야 돼? 선관위에도 해야 되고 또 어디 해야 돼? 대법원에도 해야 되고 어디다 또 해야 돼? 국회의원들, 특히 민통당. 아, 저 민주당은 하지도 마라. 걔네는 해봐야 걔 통하지도 않으니까. 민통당이 살짝 지금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약간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전화를 여러분들이 해서 왜 부정선거 밝히는데 니네들 앞장 안수 비겁하게 숨어있냐, 니네 앞으로 우리 지지 안 한다 하고 전화 거세요. 전화 열사 되겠다 하시는 분 함수. 자, 전화 열사 갑니다. 전화 열사. 또 어떤 열사 있어야 돼? 에이, 참. 열사들이 좀 나와봐. 전화 열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거 써. 친필로. 예? 이거 저 컴퓨터로 쳐가지고 성의 없게 그러지 말고 깨알같이 친필로 자필로 내 이름 밝히고 나는 어디 사는 이봉규입니다. 부정선거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고발을 여기저기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재검표 안 합니까? 왜 조사 안 합니까? 검찰청, 대법원 향해서, 선관위 향해서 편지를 붙여주세요. 편지 열사 되는 거야. 편지 열사. 편지 열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이 직업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부정선거 밝히고 자유대한민국 찾는데 각자 그 분야에서 열사가 여러분들 대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발냄새 시위를 했더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발냄새 하지 맙시다. 발냄새 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으로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짜라짜자짜입니다. 네, 힘차게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야, 요건 박자 맞히는구나. 아, 참 처음 맞췄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마지막으로 파도 갑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아니요. 추미애가 왕처럼 법무부 장관 행세하는데 살고 싶어요, 이런데? 아니요. 네? 조국이가 아직도 수사 못 받고 제대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선거를 부정해 처먹는 저런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사법체제 다 무너지고 비겁한 103명의 통합당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이 한심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다 때려봅시다. 자, 파도 갑니다. 마지막 밑에서부터, 예? 여기 저 12지장서부터 창자 위를 거쳐서 목청으로다가 완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파도 아시죠? 파도 갑니다. 앞에 우리 저 차명진 의원, 김문수 지사도 계시는데요. 선발대서부터 파도 갑니다. 파도 준비. 지난주 보니까 박자를 못 맞히더라. 남들 일어설 때 앉고 남들 앉을 때 일어서고. 저 그러지만 옆에 라인을 제대로 서서 함성 완전히 토해냅니다. 끝냅니다. 자, 갑니다. 파도. 자, 파도 갑니다. 분노하라. 자, 합니다. 예. 표지판 지나고, 예. 신호대기 지나고. 야, 저 뒤에 뭐야? 서만 있으면 어떡해. 일어났다가 앉아야지, 바보들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좌파들이요, 민노총 애들 데모하는 거 봤죠? 걔들은 군대식이야. 걔들은 뭐 특공대 훈련 받았나 봐. 박자랑 뭐 척척척척 복장이란 무시무시해요. 우리도 거기에 민노총, 전교조 이런 애들한테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제2의 6.25를 우리 대한민국을 찾겠다는 여러분들이 열사인데요. 각자 분야의 열사인데 애국열사의 본때를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 못 보여주면 부정선거 못 밝히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번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갑니다. 자, 분노하라! 그러지라! 가요! 죽여주는 거야, 아주! 제대로 만들어봐. 와, 아깝다 오신다. 이야, 교대역까지 갔습니다. 교대역까지. 예, 교대역까지 갔어요. 자, 8.15 날 청와대는 쳐들어가고요. 8.15 날 오늘 교대역까지만 갑시다. 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합니다. 민경욱 대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하고 승리는 우리 앞에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으니까 우리 승리를 만끽합시다. 조만간 만끽하게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까? 자, 10초간 함성 외칩니다. 싸우냐! 3초, 4, 5, 6, 7, 8, 9, 10. 예, 싸웁니다. 이봉규! 네, 우리 이봉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뜨거운 날 10초간 함성 지르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네, 그 대표님 앞에 나와서 한번 으쌰으쌰 하니까 힘이 나시죠? 네, 우리 이렇게 가야 될 길은 좀 먼 것 같지만 즐겁게 서로 힘을 복돋아주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도태우 변호사님이십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로 계시는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관위가 서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에 뻔뻔스럽게도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재검표를 원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뻔뻔하죠? 자, 역할을 분담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재검표하라고 떵떵거리면서 호기롭게 말하고 막상 재검표 기일을 잡아줘야 되는 법원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자기들은 떳떳한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어딘가 다른 곳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양쪽 당사자, 지금 우리 민경욱 상임 대표님하고 상대방인 피고 선관위가 일치해서 한 목소리로 증거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검증,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합치해서 한 목소리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표를 원하는데 왜 법원만 차일피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재검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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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8.15 열기를 향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온갖 가지 이유로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문재인 빨리 물러나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부정 선거만 밝히면 되고 문재인 물러나는 데는
관심 없다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혹시 우산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여요. 제가 보지 못하는 한 3분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재인 퇴진을 원하고 재검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퇴진,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요구의 수준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굉장히 높은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정점에 있는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쫓아낸다, 가장 높은 요구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십시오. 재검표를 실시하라.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높은 요구 수준에 비하면 재검표를 실시하라는 것은 담백하게 우리가 결론을 모르는 채 생각하면 아주 낮은 요구에 불과하죠. 그러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지 무서운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 재검표의 관문이 열리게 되면 자기들의 관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로 들리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와야 됩니까? 낮은 데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높은 데를 뚫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죠. 낮은 데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문재인까지 끌어내려야겠죠. 여러분, 우리 33년 전 87년 때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있었지만 만일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가 따라붙지 않았다면 공중에 뜬 구호처럼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그 열기가 흩어져 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로 집중되는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33년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주도했던 자들이 지금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배울 것은 적으로부터도 배워야겠죠? 우리는 문재인 퇴진과 재검표 실시를 결합해야 됩니다. 제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하면 퇴진 외쳐주시고 재검표 하면 실시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재검표, 문재인 재검표, 문재인 재검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의 문재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8.15 시내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 각지 요소에서 우리 검은 우산을 든 용사들이 박혀있다가 무슨 구호를 유도해야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재검표. 그럼을 통해서 단순히 문재인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한 곳으로 집중되는 목표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돋보기가 종이를 태워버리듯 우리 집중된 힘이 민경욱 의원부터 재검표를 실시하게 하고 마침내 문재인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8.15 정점을 향해 모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이곳에서 저녁마다 마중물 집회와 같이
8.15를 예비하는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약간 준비가 남아서 확실한 것은 월요일 낮까지 그 이전에 공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실 분만 우산 올려보세요. 다 나오실 거죠? 내일 못 나오시더라도 매 평일 저녁에 나오는 한 날이라도 참여해 주시고 애국 유튜버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전단지 널리 가져가서 마트나 모든 곳에 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재검표! 문재인 재검표! 문재인 재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주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우리 발언으로는 오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요. 일단 정창훈 선생님 오시면 그 발언 빼고는요. 예. 네, 유승수 변호사님입니다. 이번에 정창훈 선생님의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버려진 투표용지다라고 해서 밝혀지자 중앙선관위가 드디어 처음으로 매일같이 발뺌만 하던 중앙선관위가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단히 송구하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만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 송구하면 답니까 진짜? 자, 중앙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권영세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선관위의 QR코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복 발급될 수 있다. 단 한 명의 신원 확인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투표지의 동일성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원 확인과 QR코드가 연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관위의 설명으로 보여지면. 자, 이것은 우리가 투표지를 확인하면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누가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이 몇 번을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밀 선거, 비밀 투표라는 원칙이 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봉인은 맘대로 뜯어지고 그 봉인을 맘대로 선관위가 뜯어서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봉인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투표지, 투표 관계, 선거 관계 서류의 무결성이라는 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투표지가 발급된 곳이라고 하는 경주 사전특별 투표소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설치된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하기 어렵다면은 거소 투표로 진행했어야 되고, 바로 이러한 투표소는 법적 근거 설치 없이 마음대로 선관위가 아무데나 설치하고 아무나 갖다가 창관위로 앉혀놓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선거를 진행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점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봉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선관위 앞을 지키던 우리 공정선거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던 우리 시민들 22명을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담당했던 그 신발투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리선관위 앞에 지키던 선량한 시민들을 뭐로 고발했는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일은 모두 선거 사무에 해당하고 자기네들에 대한 민원제기나 이런 것들은 다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차량에 탑승하는 문재인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더니 공무집행방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문재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가 공무라면 화장실 가는 것도 공무고, 뭐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공무고, 잠자리에 베개 차리는 것도 다 공무입니까? 바로 그러한 똑같은 시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선거관리 업무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선거 범죄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해서 피해라고 생각한다면, 자, 피해 호소인 문재인 씨는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피해 받았다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피해 호소인 문재인은 신발 투사에 대한 처벌 의사 밝히고 비겁하게 숨지 마라! 자, 그리고 선거 관계 서류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대단히 송구하다고 입으로 때우는 선관이야말로 범죄 집단인데 어디서 오만방지하게 시민들에 대해서 선거 범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공정선거 감시하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 쓰레기로 선거 관계 서류를 폐기하고 증거 인멸한 선관위는 자수하라! 자, 오늘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덥다고 이 자리를 안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눈이 내려도 겨울에도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고 하면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바로 대법원입니다. 자, 그러한 바램들은 모두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네, 감사합니다.